안녕하세요. 보험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상원입니다. 일단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감기에 걸려서 지금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뇌에 암세포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증식하다 보니까 뇌혈관을 누르고 압박해서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뇌출혈 진단비를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손사님께 문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I61.9 대부분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I61 코드를 부여받으면 소비자분께서 청구하실 수 있는 담보가 뇌출혈 진단비 담보가 우선 있고요. 두 번째로 뇌졸중 진단비, 세 번째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진단, 네. 뇌졸중, 네. 뇌출혈이 범위가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뇌혈관에 대한 코딩이 들어가는 게 I 코드예요. 암 코드는 C가 들어가고 그렇죠. 뇌혈관 코드는 I 코드가 들어가는데요. I60부터 I62까지가 뇌출혈 진단비 담보에 해당이 되고 뇌졸중은 I66까지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I69까지 I61을 받으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을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I66을 받으시면 뇌졸중, 뇌혈관 그리고 I69를 받으시면 뇌혈관만 청구가 가능하신데 I61.9를 진단받으시면 세 담보가 다 가장 범위가 넓은 게 출혈이죠. 뇌혈관 질환, 그렇죠. 그 다음에 뇌졸중, 뇌졸중, 그 다음에 뇌출혈. 그렇죠. 이렇게 뇌출혈이 생긴 거는 뇌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심각한 그렇죠.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이 머릿속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I62까지인가 63까지인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아무튼 I61.9 코드를 받으시면 세 가지 담보에 다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다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뇌출혈이면 뇌출혈 진단비만 따로 청구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세 개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시면은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담보 약관을 보면 약관 내용이 똑같아요. 질병 분류만 다른 거지 어떻게 진단하겠고 어떤 경우는 돈을 안 주겠다라는 약관 조항은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뇌혈관 관련돼서는 외상으로 발생한 뇌출혈은 보상을 안 해요. 사고가 나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질병으로 정말 혈관이 압박돼서 아니면 혈액 내에 이제 찌꺼기 같은 게 탁 막으면 혈행이 안 되니까 탁 터져버리잖아요. 고혈압 환자분들이 특히 뇌출혈 가능성이 높죠. 혈압이 높다는 건 그 안에 침전물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은 질병보험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인한 건 상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보험이니까 발생 원인이 첫 번째로 질병이어야 돼. 두 번째로 의사에 의해서 진단명을 부여받아야 되고 세 번째로 영상 판독지를 통해서 당신의 뇌출혈이 확인이 되어야 돼.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할게 라는 게 이제 이 상품인데 뇌졸중, 뇌혈관은 얼마나 협착이 됐느냐 이런 게 되게 많이 분쟁이 되죠. 근데 뇌출혈은 영상 통해서 출혈만 확인이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니까 판독지 한 장에 출혈이 있다는 내용만 한 줄 있으면 그냥 그걸로 몇천만 원에서 뭐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뇌출혈 진단비는 특별하게 분쟁이 없어요. 뇌출혈도 머리 어디에서 발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아주 작은 외상에 출혈이 발생해요. 그런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상으로 인한 거야, 질병으로 인한 거야 이런 분쟁이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문제는 아니고 머리에서 원발성 뇌종양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암세포가 전이되거나 아니면 원발성 암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그 종양이 증식하고 주변 조직을 파괴하고 하면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속발성 뇌출혈. 속발성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2차성 뇌출혈인 거니까 혈관에 침전물이 쌓여가지고 자발적으로 출혈이 발생한 거를 그냥 자발성 뇌출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뇌출혈이라고 이걸 한다면 좀 쉽게 비유하자면 네. 긴 막대 풍선 있잖아요. 그렇죠. 삐에로 아저씨들이 그렇죠. 부르는 거. 그거를 계속 불다 보면 언젠간 터지잖아요. 터지죠. 그렇죠. 거기에 이물질들이 들어있거나 뭐 잘 늘어나지 않는 것들이 네. 뭔가 붙어있으면 더 쉽게 터지겠죠. 그렇죠. 이게 원발성 뇌출혈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혈관이 이제 잘 혈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떤 물체가 와가지고 그걸 계속 눌러요. 그래갖고 터지면 그러니까 풍선을 불고 있는데 누가 바늘을 찔렀어. 그렇죠. 이게 안에 이게 속발성. 그게 이제 속발성, 2차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뇌의 2차성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코딩을 의사분들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았었고 과거부터 신경외과나 신경과에서 이걸 코드를 부여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임상학적인 논의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관할하는 통계청의 이러한 질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통계청은 그런 질의들을 모아서 의무기록사분들이나 의사선생님들께서 코드를 부여할 때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코드를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겠죠. 그런 고민들을 해서 집약해 놓은 게 코딩 지침서예요. 각 버전마다 코딩 지침서를 통계청에서는 발행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인가 그때 한번 나왔고 21년도에 코딩 지침서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두 지침서 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신생물에 의한 출혈은 그 신생물이 증식하면서 하는 그런 일련의 그 임상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출혈은 따로 코딩을 부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뇌 속에서 네. 암으로 인해서 출혈이 발생할 경우에 이건 뇌혈관 질환이 아니다. 뇌 종양으로 인한 거다. 딱히 머리라고 지칭하진 않았어요. 이게 위장에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위에서 암이 생기면 거기서도 막 출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암 그냥 대장암 이러면 되지 위장 내 출혈 뭐 이것까지 코딩하지 말아라. 이 얘긴데 그게 위나 대장에는 출혈이 있다고 해서 진단비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전혀 관심이 관심 없고 저희도 소비자분들도 관심이 없고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뇌출혈이 생길 때는 뇌출혈 진단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대부분 머리에서 종양이 있고 출혈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볼까요? 다 상급 종합병원 3차 병원을 다 가세요. 그럼 3차 병원 교수님들이 이 지침을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보험 분쟁이 되시는 걸 명확하게 교수님들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코드를 부여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진단서를 보면 진단명이 두 개가 부여돼요. 하나는 뇌종양에 대한 코드. 그게 암이면 C코드가 부여될 거고 아니면 D코드가 부여될 거고요. D코드는 일반 그냥 종양, 뇌종양 코드. 이제 이게 원인을 모르겠어. 그러면 아이코드도 같이 넣으시겠죠. 그러면 진단명에 본인께서 난 뇌출혈인데 이게 문제가 되나? 본인 진단서를 보시면 명확해요. 진단명이 두 개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C코드하고 C코드나 D코드나 I코드가 같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신 분들 100% 이제 문제가 되시는 거고 과거에 뇌종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뭐 사이버나이프나 감마나이프 같은 것들이나 개두술 통해서 종양을 제거하신 분이나 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혹시라도 출혈이 있으면 문제가 있죠. 뇌출혈이라고 진단명이 하나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과거에 뇌종양에 대한 그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개라서 같이 진단받으셨거나 아니면 과거에 진단받고 요번에 뇌출혈을 추가 진단받으셨던 분들은 뇌출혈 진단비를 그냥 청구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를 통해 이제 검토를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문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항상 자기 상품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쵸. 그냥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듣고 자기 상품에 대한 분별력 없이 그냥 보험회사를 청구해서는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쟁은 일반 상품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 상품은 생명보험, CI보험이 아닌 그냥 일반 뇌출혈 진단비 상품인데 CI보험의 중대한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속발성 뇌출혈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약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뇌출혈의 원인이 속발성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만 증빙하면 되시는 거고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뇌출혈의 원인이 정말 이 종양으로 인한 거냐 의학적으로 이제 다가서야 되는데 뇌출혈이 발생한다고 모두 다 개두술에서 출혈을 빼내거나 종양을 제거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머릿속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머리를 열어서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죠. 예. 개두술밖에 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외과적인 수술을 하겠죠. 근데 출혈량이 많아도 부위가 그렇게 위험한 부위가 아니면 그냥 배액술로 해서 그냥 출혈만 빼낼 수도 있고 뇌종양이 있으신 분이 뇌출혈까지 발생할 정도면은 거의 사망에 심각하죠, 준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사망하지 않으신다면 대부분 다발성 뇌종양이 많이 있으시거나 결국은 이 암세포가 전이 됐거나 거기서 뇌암이 발생을 하신 거라서 못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서도 한 케이스 말고는 대부분 개두술을 안 하셨어요. 의사가 신이 아닌데 우리가 아무리 영상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MRI하고 CT 말로밖에는 못 보잖아요. 의사도요. 아무리 임상 경험이 많더라고 해도 출혈의 원인이 정말 이 뇌종양으로 인한 것일까? 아니다. 기다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교수님들은 흔치 않겠죠. 이렇게 추정된다라고 하는 추정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런 추정된다라는 거면 원인이 뇌종양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긴데 그럼 보험회사는 대부분 그런 그레이 영역에 있는 것들을 본인들 입맛에 맞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분쟁이 되는 거고요. 의학적으로 다가서야 되는 분쟁이냐? 또 그렇지도 않죠.
아까 CI 보험이랑 말씀드렸지만 약관에는 우리가 한국 표준질병 4인 분류라고 되어 있지 코딩 지침서의 내용은 들어가 예.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보험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코딩 지침서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코딩 지침서를 따라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 한국 표준질병 4인 분류를 발행하지만 진단명에 대한 권한은 그 의사밖에 없어. 아무리 행정지침이 이렇더라도 나는 이렇게 부여할 거야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의사의 권한이고 면허죠.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종양이 원인이 됐든 뭐가 됐든 아이코드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도 약관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약관에 대한 해석 문제로 번질 수가 네. 있는 겁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많은 의사들은 한국 표준질병 4인 분류를 따르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한 지침서에 대한 내용들을 본인들이 대학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코딩은 의사분들보다는 의무기록사들 분들의 영역이에요. 그런 분들은 공단에도 청구를 하셔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환자한테 어떤 코드가 돼야 되는지 잘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대부분 잘 따르시죠. 근데 정말 그레이 영역에서 암 환자분들은 오래 진료를 받으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암 환자분들이 좀 보험 혜택도 좀 봤으면 또 좋겠고 의사분들도 교수님들도 사람이니까 내가 이 정도까진 코드 정도는 부여해 줄 수가 있어 싶으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 관련돼서 제가 통계청에다가 여러 번 문의를 또 해봤어요. 예. 뇌종양이 원인이 돼서 출혈이 발생한 사람들은 너네 그 지침대로 코드 부여하면 안 돼? 이렇게 통계청에 문의를 몇 번을 해봤어요. 항상 오는 답변이 두 가지 케이스인데 진단명에 대한 부여는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상했었어요. 통계청은 그냥 단순히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할 뿐이지 그 의사한테 그 진단명을 물어보세요. 두 번째가 좀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서류를 내고 했더니 통계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부여하시면 안 돼요. 다만 그 출혈에 대한 치료가 있다면 그거는 부여해도 됩니다. 그 출혈에 대한 치료, 그 종양에 대한 치료 말고 출혈에 대한 치료를 했다면 그러면 뇌종양과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냥 출혈에 대한 치료를 했다면 그렇죠. 그럼 출혈을 뇌출혈로 볼 수 있다. 코드를 부여해도 괜찮다. 정말 이 사람 뇌출혈에 대한 치료는 어떤 게 있어 되게 의학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갔었거든요. 결국은 보험회사가 인정을 안 했는데 그것도 보험회사마다 달라요. 케이스마다 다르고 담당자마다 다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에 본인이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던 적이 있거나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진단서에 뇌종양과 뇌출혈 코드가 같이 있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 상품을 보셔야 되고 저희들이 조언 몇 마디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은 절대 아니에요. 저희도 의사분들을 만나봐야 무언가가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보험회사 입장은 다 똑같아요. 자문. 의료 자문. 의학적으로 반박하려면 의료 자문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보험회사도 어떻게 하냐면 통계청에 민원을 넣어요. 이런 사례 중에 이렇게 코드가 나오는 게 맞냐? 그럼 통계청은 부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자료를 저희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요. 통계청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물어보면 보험회사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는 거고 저희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통계청은 말 그대로 그냥 행정기관이고 그런 지침인데 그게 지금 보험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코딩 지침서의 내용은 사실상 보험회사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보험 계리를 하시잖아요. 보험회사에서요. 네. 그 계리를 통해서 보험료를 확정 짓죠. 이 보험료를 확정 짓는다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할 걸 예측해서 보험료를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 지침을 보니까 뇌출혈 환자들이 이만큼이네? 이런 것들을 다 지침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가입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위험률이 얼마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얼마의 보험료를 거두면 되겠다라는 게 계리의 영역인데 보험회사는 그런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통계 지침을 따르고 있고 많은 병원들이 이런 것들은 뇌출혈 코드가 부여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약관에는 없는 거지만 당연히 우리는 한국 표준질병 4인 분류 그 표준을 따르는 거다. 너네만 특별하게 인정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위험률 계산에 넣지 않은 청구권이다라는 게 보험회사의 이제 일관적인 주장인 거죠. 그거는 내부 자료를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고 보험은 이러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얘기를 보상 영역까지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 거고 항상 계산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시지만 의학기술은 계속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계리적인 것만 따지면 보험회사 말이 맞죠.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판매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상품들, 교보생명의 차차차 보험이라든가 네. 삼성생명의 여성시대보험 같은 것들, 네. 이게 뭔지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의 보험금을 전부 다 지급하면 안 되겠죠. 네. 계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아니니까. 네. 네. 그런데 어쨌건 보험금을 지급했던 건 보험 상품은 약관이 그제 차를 보험 상품이니까 약관의 명시가 제대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약관에 애매하게 되어 있으면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이걸 계리적으로 네. 정말 따지고 들어가야 될 거냐 아니면 약관을 보고 해석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런 보험이라는 취지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료를 각출해서 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소수의 사람이 아플 때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 생각해 보면 갑상선암, 피부암 대표적인 소외감이죠. 근데 왜 유사암으로 빼놨냔 말이죠.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니죠. 임상적으로는 암이 맞지만 보험학적으로는 암이 아닌 거잖아요. 암이 지금은. 아닌 걸로 분리를 하는 네. 거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암이 아니냔 말입니다. 암 맞죠. 근데 왜요? 생존율이 너무 높잖아요. 예후가 그리고 좋고. 예후가 좋고 예. 빨리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만큼 줬는데 아 이거 보험의 취지랑 안 맞아. 암은 말 그대로 죽어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이건 안 죽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소외감이야, 유사암이야. 이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뇌출혈은 머리에 출혈이 있는데 출혈 있는 사람 돈 준다며. 그쵸. 그러면 그 원인이 외상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너네가 그러면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실상. 네. 어떻게 보면 뇌 종양 환자가 하루 이틀입니까? 뇌 종양 해가지고 암 진단비를 주냐 안 주냐 막 이 조직 검사를 못 하는데 이거 영상만으로 돈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출혈이 발생한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죠. 그쵸. 생명보험회사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왜냐? CI 보험을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잖아요. 근데 약관에 속발성 뇌출혈은 보상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CI 보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약관을 만들어 적어놨으니까. 놓고 일반 상품은 또 그런 내용 안 들어가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속발성으로 뇌출혈 발생한다는 거. 근데 일반 상품에 안 넣었다는 건 보상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분쟁이 되고 있는 건데 아쉽게도 대법원 판례는 현재 없어요. 보험회사의 일관적인 주장은 자발성 뇌출혈, 원발성 뇌출혈에 대한 것만 보상한다. 그 이유는 질병보험이고 내 혈관을 담보하는 거지 내 종양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일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모든 보험회사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를 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시면 반드시 자신의 상품을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 이런 케이스는요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돼요.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직설적으로 물어보세요. 환자분들이 뇌출혈 나왔으니까 이거 자발성 뇌출혈 아닙니까? 막 이러면 의사분들이 면담하시면서 차트 다 기록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 의사분이 진료하다가 자기는 그래도 조금 혜택 받으라고 줬어요 코드를. 근데 사실상 내가 열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아 이거거든요 의사분들은. 근데 그 의사한테 가갖고 직설적으로 팍팍 질문하시면 그거 하면 아 이 사람 보험 문제 되겠구나 하면 다 기록해 놓죠. 그리고 나중에 코드를 빼시던가 아니면 환자한테 유하게 말씀하셔도 그 진료 기록지에다가는요 디테일하게 그 원인은 알 수 없다고 설명함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교수님을 못 살게 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방금 이 말씀은 네. 정말 전문가니까 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아니어도 무조건 뭐 모집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조건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손해사정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검토를 받으셔야 되는 건이에요. 이 건은. 저도 방금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네. 병원에 갔을 때 약간 애매할 것 같으면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지금 이거는 기록해주지 마세요라고 하고 질문을 해요. 옵더를 그러더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힘들게 아이코드가 부여됐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 찾아오셔서 도움받는 게 맞지 교수님 귀찮게 구시고 했다가는 왜냐면 계속 진료를 보셔야 되잖아요 환자분들은요. 저희가 같이 교수님을 만날 때 환자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교수님 앞으로 계속 진료 보실 거냐 계속 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도 강하게 말씀 못하죠. 근데 나 다른 교수님한테 바꿀 거야 다른 병원 갈 거다 그러면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야 지금 분쟁에 관여하지만 이 환자는 앞으로 계속 치료를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이 보험금 때문에 교수님 막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면 앞으로 다음 진료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교수님이랑.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건이니까 그렇게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되게 복잡한 얘기였는데요. 뇌출혈 진단을 받으면 뇌졸중과 뇌혈관 진단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청구해야 돼요. 이거 청구 별로 안 한다고 말씀 주셨고요. 다른 질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면 이건 뇌출혈로 봐야 되냐 아니냐는 분쟁이 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한 문제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영상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